그건 본인 자신을 태워버리는 행동입니다. 과거의 일은 시간 지나면 몸이 알아서 빼내게 되어 있어요. 흘러가는 대로 빨리 좋은 감정으로 옮겨 놓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후쌤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조금 민감한 주제인데 화에 대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화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좀 있어요, 솔직히.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한 반응이다. 화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 의도를 알지 못할 것이다. 혹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도 화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도 화를 내면 신체적으로 안 좋은 반응이 나온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가급적 화를 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 화가 도대체 뭘까? 과연 어디까지 통제해야 되고 어디까지 화를 내도 되는지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화에 관련된 책들을 좀 찾아봤는데 사실 저는 항상 표면적인 이야기에 머물러서는 저한테 어떤 변화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문제에 대해서 철학적 사유를 깊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참조하는 편입니다. 누구 얘기를 듣고 제가 좀 생각을 바꿔먹게 됐냐면 세네카를 읽었어요. 세네카의 화에 대해서라는 책이에요.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해놨는데 한 250페이지 정도 돼요. 도대체 이 사람은 화 한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 말이 많았지? 처음에 딱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세네카가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시대에도 저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많았을까? 현대인과 감정 상태가 어떻게 달랐을까? 이 부분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책을 쫙 읽어봤는데 첫째로 놀랐던 게 뭐냐면 똑같구나. 로마 사람도 완벽하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구나. 그리고 현대인들이 화를 내는 상황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그 시대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왜냐하면 로마가 고도의 사회였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 일어날 만한 그런 사건들이 거기에 완전히 존재했던 거죠. 예시로 드는 것들이 상당히 재밌어요. 로마의 공중 목욕탕도 있고 길거리에서 사람들, 호객행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도 있고, 그리고 어떤 집 앞에 개를 묶어 놓으면 그 개가 또 짖는 거. 이 모든 상황에서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디테일에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 세네카는 이 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냐면 타협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인간한테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조금의 화도 허용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내지 말고 사는 게 이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책 안에서 예시로 드는 게 하나가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군대에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화를 내지 말고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되지만 적을 바로 앞에 둔 병사들은 화를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돌격해야 되고 적을 미워해야 되니까 그때는 화가 필요한 거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화는 지휘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가 있고 절제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해요. 세네카는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말단 병사더라도 거기서 완벽하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화가 아닌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가장 결과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화를 낼 필요가 없다, 무용지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시를 드는 게 로마에서 집 밖을 걸어 나갔어. 그러면 집을 걸어 나가는 순간부터 길거리에서 물 뿌리는 사람, 그리고 무례하게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사람, 공중 목욕탕에 갔는데 물을 튀기는 사람, 예의를 벗어난 사람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그냥 자연 현상처럼 그런 사람은 어디 가나 존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신체 반응을 일으키면 네 몸은 불타 없어질 거야. 나만 아지를 못할 거야. 그러니까 먼저 네가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갈 때 미리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
넌 나가자마자 불쾌해질 거야. 그러니까 먼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거다라고 미리 한번 생각을 하고 나가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매일매일 나갈 때마다 같은 사건에 불쾌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거까지, 그 정도까지 그런 사람 있으면 피하고 내가 뭐가 무서워서 피하나, 내가 피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안 해요. 왜? 시뮬레이션 하는 것조차도 불쾌해서. 근데 저는 세네카에 동의를 합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미리 정해놓으면 그 상황에 막상 들어갔을 때는 내가 판단이나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화라는 거는 내가 선택을 원래는 할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는 선택이 없는 것처럼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거의 본능적으로 또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전에 겪었던 그런 상황에서 나는 똑같은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선택지가 있을 거냐 그걸 미리 한번 스스로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 화를 내는 선택 말고 다른 선택은 뭘까 미리 한번 예행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 순간 생각이 나요, 그게. 저도 이 방법을 씁니다. 운전을 하다가 저도 예전에 화를 좀 내는 편이었어요. 왜? 무례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예의 없이 끼어들고 빵빵거리고 정말 길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그럴 때 내가 기분이 불쾌해지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 선택은 뭐냐면 창문을 내리고 손을 한번 내미는 거예요. 나 괜찮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 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사실 예전에 우리가 차가 얼마 없을 때 운전을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시절에는 차가 정말 드물었기 때문에 운전자들끼리 정말 매너가 있었어요. 수신호가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수신호. 요즘은 그냥 비상깜빡이 켜고 말잖아요. 비상깜빡이도 사실 안 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미안하다, 고맙다 그런 신호를 보낼 때 비상깜빡이를 켜는데 그것도 많이 안 하지만 손까지 내밀어서 그런 미안하다,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무리하게 끼어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내리고 손을 내밉니다. 정말 그러면 그래도 안 끼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90%의 경우에서는 사람들이 그 신호를 좋게 인식을 해줘요.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불쾌할 만한 일들. 간단하게 그런 장치 하나만 만들어 놔도 내가 화낼 빈도를 많이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세네카는 절대 그 화가 내가 의도하지 않게 생긴 불의의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서 거기서 내가 화라는 행동을 선택할까 말까는 오로지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 선택의 문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화가 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화를 표출하거나 화가 속에서 나거나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세네카는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필요치 않다. 그걸 용기로 착각할 필요가 없다. 화 말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세네카는 철저하게 이게 이타심이 아니고 오로지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화를 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화를 참으면 남을 위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화낼 만한 상황이었는데 너를 위해서 내가 화를 참아줬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훨씬 더 큰 이득은 나 자신한테 있어요. 왜? 화를 내서 내가 불을 지폈어. 그럼 불타는 것은 내 집, 내 건물, 내 자신인 거죠. 그래서 즉 화를 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공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은 공격을 받았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내 화를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냥 나 혼자 열나서 불나서 어떤 결과를 일으키냐? 나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화를 내지 않는 행동을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 라고 인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거예요. 화나는데 어떡하라고? 내가 통제할 수도 없고 당장 너무 억울하고 너무 기분이 나쁘고 불쾌해서
화가 났는데 그 다음에 어쩌라고. 화가 올라왔을 때 당장 어떻게 하기가 힘들어요. 연습을 많이 해서 어떤 상황이든 화 말고 다른 선택지가 있다라고 연습이 되면 그 두 개를 분리시킬 수 있지만,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냥 딱 붙어서 올라옵니다. 상황과 동시에 화가 올라와요. 그래서 그 간극이 존재한다라고 인지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올라왔는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몸에서 부정적 반응이 나왔던 것은 내 자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작동을 한 거예요. 이미 벌어진 일 가지고 자기 비하를 하면 안 됩니다. 나 또 화를 못 참았네. 나는 정말 안 돼. 이것밖에 안 돼. 그렇게 연결 짓는 게 가장 안 좋습니다. 절대적으로 나한테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들, 이런 것들은 인류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예요. 사람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에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탓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기다리세요. 화가 불꽃 같은 거여서 이게 계속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불타올라서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냥 조금만 기다리면 이 화의 곡선은 올라갔다가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 화가 한 번 나면 화를 삭히지 못해서 씩씩거리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화나 있고 3일이고 일주일이고 1년이고 화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가만 냅두면 진정될 화인데 자기가 화를 내야 된다라고 자꾸 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에 재료를 주고 있는 거죠. 나는 저 꼴은 눈 뜨고는 못 봐. 나는 불의에 저항할 거야. 라면서 계속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연적이지 않는 겁니다. 자연적인 화의 반응은 연료를 주지 않으면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복수를 생각을 해봅시다. 크나큰 일을 당해서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그 복수의 감정이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 끝까지 복수하고 싶으니까 그 상황을 계속 기억에 떠올려서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복수의 감정을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본인 자신을 태워버리는 행동입니다. 과거의 일은 시간 지나면 몸이 알아서 빼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흘러가는 대로 빨리 좋은 감정으로 옮겨 놓는 게 좋습니다. 기다리면 모든 것은 에너지 레벨이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걸 유지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진정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차분히 그냥 화가 나 있는 나 자신을 그냥 천천히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 지금은 어떻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조금만 가만히 있을게 라고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후쌤은 화를 잘 통제하니까 그렇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 역시 화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뭘까 하고 들여다보게 된 거고, 어떻게 화를 대해야 될까 알았으니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든 간에 우리가 이유 없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 실체를 아는 게 먼저예요. 저도 화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실체가 있을지를 몰랐어요. 근데 역시나 누군가는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는 미리 철저하게 고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세네카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좀 수긍이 가는 바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내 삶에 도입해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내가 그게 훈련으로 숙달이 될 수 있는지. 그랬을 때만이 우리가 삶을 통제하고 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다, 이런 감각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화를 내고 안 내고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러기로 마음먹고 그 방법을 찾아내고 그걸 반복해서 훈련하면 완전히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훨씬 더 좋은 덕목을 갖춰 나가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노력하고 같이 이 길을 걸어 나가 봅시다. 감사합니다.